비글로우 파운데이션 아이보리 컬러예요. 한번 얇게 깔아준 다음에 물 먹은 스펀지로 블렌딩 해줄 거예요. 제가 이거 비글로우 쿠션도 리뷰 예정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정샘물 쿠션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그거 먼저 준비를 먼저 하고 나중에 비글로우도 리뷰해서 올려드릴게요. 코에는 아주 적은 양만, 목에도 베이스를 되게 얇게 깔아줬기 때문에 이 스펀지가 다 먹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살살만 두드려줄게요. 눈썹은 베네피트의 프리사이즐리 3번 컬러를 써줄게요. 일단 결대로 빗어주고 제가 얼마 전에 채널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는 수빈 그리고 영어로 수빈림이었는데 수빈림 한글로 하고 그리고 영어로 수빈림 이렇게 바꿨거든요. 구독자분들께서 제 채널을 찾아오실 때 좀 더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싶어가지고 제 이름이 아무래도 조금 흔한 편이다 보니까 뭔가 림을 이렇게 딱 붙여줘야 검색했을 때 더 잘 뜰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바꿔보니까 그 전에는 저랑 동명이인이신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제 채널을 좀 찾기 어려웠는데 아마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쉬워지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맨날 이니스프리 브로우만 쓰다가 이 얇은 베네피트 거를 써주니까 눈썹이 뭔가 되게 얇고 섬세하게 그려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느낌으로 눈썹을 일단 그려줬어요. 사실 오늘 메이크업은 롬앤에서 바로 한복 에디션이 출시되었다고 해가지고 찍는 메이크업인데요. 이 말린 제비꽃 섀도우 팔레트랑 글래스틱 워터 틴트 13번 베리 바이올렛이라는 컬러를 가져왔어요. 이번에 롬앤에서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만든 컬렉션이라고 해요. 한복 재질같이 되게 은은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드는 컬렉션이더라고요. 말린 제비꽃 섀도우 팔레트는 말린 라벤더 팔레트와는 확연히 다른 느낌으로 나왔더라고요. 채도가 일단 확 낮아졌기 때문에 좀 더 안정감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고 또 본연의 피부톤에 잘 섞일 만한 색감으로 나왔어요. 가을 느낌이 정말 물씬 드는 이 세 가지 매트 컬러들도 너무너무 예쁘고요. 이 약간 탄 듯한 톤 다운된 보랏빛 글리터 섀도우가 정말 매력있더라고요. 글래스팅 워터 틴트는 물막 틴트라고 해서 입술에 좀 더 투명하고 되게 가벼운 느낌으로 올라오는 제형이에요. 쿨쿨한 색감의 차분한 바이올렛 컬러인데요. 이거는 제가 메이크업을 하면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베이스 컬러는 여기 있는 약간 그레이빛이 도는 음영 컬러를 써줄게요. 눈두덩이에 넓게 넓게 발라줄게요. 제가 보랏빛이랑 약간 획기 도는 브라운 컬러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딱 피부톤이랑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쿨톤 분들이 쓰시면 예쁜 획기 도는 베이지 컬러라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약간 연보랏빛 느낌도 나고요. 그리고 이게 섀도우 질감이 정말 부드럽더라고요. 이번에 특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느낌이. 여러분 요즘에 보시는 드라마 같은 거 있나요? 전 얼마 전까지 그 거짓말의 거짓말 그거 봤었는데 거기서 이유리 씨가 여주인공으로 나오시는데 스토리가 일단 처음부터 되게 임팩트 있어가지고 재밌게 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중간부터 약간 후반부로 갈수록 스토리가 되게 빠르게 진행되는 느낌이 있어서 약간 뭐지?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소재 자체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유리 씨가 찍으시는 드라마들은 다 재밌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연민정 캐릭터도 지금까지도 회자될 만큼 되게 인기 있었잖아요. 편스토랑에도 나오시는 걸 봤는데 요리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베이스는 일단 이렇게 깔아줬습니다. 살짝 붉은빛이 들어간 보랏빛 컬러를 써줄게요. 저는 여기 끝부분 중심으로 일단 그라데이션을 시켜줄 거예요. 제가 사실 평소에 그 TV로 드라마를 별로 많이 보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재밌는 거 있을 때는 하나 정도 보긴 하는데 근데 일단 아까 그 거짓말의 거짓말 그거 끝나고 이제 뭐 볼 거 없겠구나 했는데 그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하더라고요. 그것도 1화는 제가 잘 못 봤는데 2화부터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약간 스카이캐슬 느낌도 나고 솔직히 애들이 막 과외 선생님 괴롭히는 장면은 너무 폭력적이라 해야 되나? 좀 자극적이어가지고 보면서 좀 놀래긴 했는데 글쎄 어떻게 될지 한번 일단 오늘 하는 날이거든요. 좀 봐야겠어요. 이 컬러 진짜 예쁘다. 이 두 번째 컬러가 진짜 예쁘네요. 약간 보랏빛인데 브라운 같은 느낌이어서 되게 분위기 있어 보여요. 그윽그윽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 얼마 전에 여러분 고데기 화상을 입었어요. 머리를 할 때마다 봉고데기를 매일매일 쓰는데 원래 좀 살짝살짝 뜨겁긴 해도 막 그렇게 심하게 화상을 입은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어깨에도 화상을 좀 입었고요. 그래서 그건 흉이 약간 남았어요. 피부과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어깨 부위가 좀 화상이 잘 남는 부위라고 해요. 몰랐었는데 일단 그래서 그거는 약을 발라서 좀 괜찮아졌고 다른 하나는 손등에 이렇게 줄같이 남았어요.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겠구나 앞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고 흉이 안 졌으면 좋겠는데 일단 관리를 잘 해줘야겠어요. 여러분도 고데기 쓰실 때 진짜 화상 꼭 주의하세요. 이렇게 블렌딩을 좀 해줄게요. 반대편도 팔레트에서 가장 진한 이 획기도는 브라운 컬러를 써줄게요. 끝부분에 좀 더 음영감을 줄게요. 오늘 아침에 꽤나 날씨가 되게 춥더라고요. 이제 진짜 확 추워지려나 봐요. 비도 오고 항상 계절이 바뀔 때 비가 오잖아요. 여러분들은 가을이면 꼭 들려야 하는 그런 장소가 있으신가요? 저는 몇 군데 있긴 한데 그중 한 곳이 바로 서울숲이에요. 작년에도 제가 갔었는데 거기 가면은 귀여운 사슴들도 있고 나무가 많아서 저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추워질 때쯤에 가면은 되게 나뭇잎 색깔도 막 노랗게 빨갛게 익어가지고 진짜 풍경도 정말 예쁘고 그냥 걷기만 해도 좀 힐링이 되는 느낌? 그래서 항상 서울숲 가면은 돌아오는 길에 중국집이 엄청 많은 곳이 있어요. 장첸이 범죄의 도시에서 먹었었던 그 유명한 메뉴 있잖아요. 그거를 먹고 오는 게 코스인데 이번에도 제가 서울숲 갈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뭘 먹으면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언더를 너무 진하게 깔아주면 텁텁해 보일 것 같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연장해주는 느낌으로 삼각존을 그려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음영을 깔아줬어요. 진짜 예쁜 이 퍼플 글리터를 얹어볼게요. 글리터를 여기 비워놨던 앞쪽에 깔아줄게요. 너무 예뻐. 이 퍼플 광. 반짝반짝반짝. 좀 더 얹어볼까요? 이렇게 음영 딱 주고 마지막에 글리터 얹을 때 희열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약간 탄 듯한 보라색. 제가 말했던 이 느낌 아시겠나요? 깜빡일 때마다 블링블링. 반대쪽에도 아낌없이 발라줄게요. 이렇게 오팔빛, 연보랏빛이 쫙 깔려있는 이런 글리터인데 안에 뭐 초록색 글리터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흔하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되게 은근히 화려해요. 그리고 팬티뷰티의 하이라이터에서 잔잔한 펄 말고 좀 튀는 이쪽 글리터를 사용해볼게요. 일단 보라색 글리터 얹기 전에 베이스를 깔아주는 거죠. 이렇게. 밝혀준 다음에 글리터를 얹으면 좀 더 글리터도 촘촘해 보이고 더 확 효과가 살아나요. 앞머리도
핑크 빔이긴 한데 여기서는 되게 실버빛 같이 보이네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애교살 베이스를 한번 깔아주고 아까 사용했던 롬앤 팔레트에서 글리터를 그 위에다가 깔아줄게요. 이렇게 하면 섀도우는 끝이에요. 제 데일리 아이라이너인 에스쁘아의 무디 브라운. 근데 이게 제가 잘못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라이너가 이렇게 새더라고요, 얘기. 두껍게 발리는데 이렇게 꼬리를 싹 빼줬어요. 나중에 라이너를 좀 블렌딩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라인을 잡아놓을게요. 혹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예전에 2NE1 좋아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저는 뭐 그 공식적인 팬클럽 활동을 제가 막 다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한때 가장 좋아했었던 걸그룹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내적 블랙잭? CL 언니가 컴백을 하셨더라고요. 진짜 얼마 전이에요. 여전히 포스가 장난이 아니시더라고요. 파이브 스타였나? 그 곡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언제 컴백하시나 되게 궁금했는데 다시 활동하시는 모습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다시 진한 컬러로 블렌딩을 좀 해줄게요. 그래서 저도 잠시 추억에 잠겨서 이제 영상을 보면 알고리즘으로 막 추천 영상이 뜨잖아요. 트웨니언이 활동했던 예능들이나 퍼포먼스 무대 같은 거 보니까 되게 추억도 많이 생각나고 그립더라고요. 그 그룹이랑 그때 시간들이 살짝 이어지는 느낌으로 음영을 좀 더 넣어줄게요. 반대쪽에도 잘 블렌딩 해줍니다. 홀리카홀리카 마스카라 구매하니까 딸려온 뷰러인데 이게 라네즈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라네즈 뷰러를 써보진 않았지만 요새 또 제가 한창 잘 쓰던 아리따운 뷰러 말고 또 새로운 거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별 기대 없이 써봤는데 이게 되게 잘 올라가더라고요. 이 뷰러가 한 번에도 싹 잘 올라가는 뷰러예요. 장난 아니죠, 컬링이. 대충 찝어줘도 이렇게 바짝 올라가는 타입이어서 저는 또 이런 바짝 속눈썹을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기대 없었는데 이거 진짜 괜찮다 이래가지고 특히 여기 손잡이 부분에 이렇게 힘이 잘 들어가서 한 번에 속눈썹이 딱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마스카라는 얼마 전에 새로 출시된 에스쁘아의 딥브라운 컬러예요. 제가 예전에 쓰던 그 모디스트 컬러는 오렌지 브라운이어서 오묘하고 특이한 메이크업 할 때는 되게 좋은데 사실 좀 데일리로는 많이 튀거든요, 속눈썹이. 되게 밝아져서 그래서 좀 진한 브라운이 나왔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이렇게 나와줘가지고 저는 볼륨 타입을 좋아하는 편인데도 이렇게 슉슉 롱래쉬 기능이 너무 좋아서 일단 속눈썹 자체가 되게 한올한올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제가 곱슬이다 보니까 여기 언더 속눈썹이 사실 위에도 그런데 아래는 특히나 이 컬이 말려있다고 해야 되나? 되게 이렇게 막 다른 방향으로 컬이 져 있어서 언더 바르기가 쉬운 타입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약간 딥하고 오묘한 퍼플 브라운 메이크업이 완성됐어요. 저의 인생템인 루나 컨실러로 얼굴 톤을 좀 정리해줄 거예요. 이마 살짝 브러쉬로 일단 살짝 펴주고 제가 어제 롬앤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복 에디션에서 어떤 걸 좀 사면 좋을까 구경을 하다가 고민하다가 잠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일어나 보니까 올리브영에서도 한복 에디션이 구입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공원보다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서 클리오 팝 컨실러를 사용해서 좀 더 커버가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좀 가려줄게요. 이제 이 스펀지로 다시 이렇게 두드려줘서 베이스를 딱 고정을 해줄게요. 오늘 롬앤이 약간 주인공이니까 블러셔도 롬앤 거를 한번 써볼게요. 다이소 파우더 브러쉬에 묻혀준 다음에 이 광대 쪽에 살짝 올려줄게요. 한복 에디션 화보에서 모델분이 살짝 이런 연보라 치크를 올라가듯이 발라줬는데 그게 이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눈이 지금 진하게 약간 세미 스모키처럼 돼가지고 연한 블러셔를 발라주니까 괜찮네요.
루나의 팩트를 사용해서 약간 저는 한복 메이크업 하면은 좀 매트하거나 약간 은은한 광이 나는 그런 베이스 메이크업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이 퍼프에 묻힌 상태로 얼굴에 광을 살짝 눌러줄게요. 페리페라 헤이즐 그레이 광대부터 쉐딩을 넣어줍니다. 중간 컬러로 콧대 음영도 살짝 넣어줄게요. 애교살 음영 넣는 거 까먹을 뻔했다. 그리고 아까 써줬던 하이라이터에서 여기 쉬머광이 나는 이쪽 부분을 써줄게요. 이쪽에 앞볼도 살짝 넣어주고 이마도. 자, 여러분 이제 대망의 립을 발라줄 시간이에요. 제가 가져온 거는 글래스팅 워터 틴트 소목 바이올렛 컬러고요. 이게 약간 공엄 설명을 보니까 차분한 자줏빛? 레드? 이런 걸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색깔 되게 매력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딥한 느낌이네요. 그리고 원래 그 주시 레스팅보다는 조금 더 뭔가 얇은 느낌? 주시 레스팅 틴트는 약간 입술 겉에가 되게 윤기가 촤르르르 흐르는 듯이 표현이 되잖아요. 이것도 촉촉한 립이긴 한데 공홈 설명에서 물 틴트처럼 착색이 된다는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착색이 확실히 색깔이 좀 더 확실하게 나오는 타입인 것 같고요. 달달한 향기? 그런 게 살짝 나요. 그리고 이게 차분한 바이올렛 컬러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제가 입술에 딱 얹으니까 안색이 좀 더 환해 보이고 확 사는 듯한 느낌이 나죠. 이 소목 바이올렛 이 컬러랑 아주 찰떡이네요. 둘이 되게 잘 맞아요. 둘 다 쿨톤 컬러이기 때문에 쿨톤이신 분들은 이 조합 추천합니다.